조선이라는 찬란한 이름 아래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기억되는 세종대왕이 있었죠.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부흥시킨 그의 업적은 별처럼 빛나지만 정작 그가 그토록 애틋하게 지키려 했던 어린 손자에게는 과연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역사는 이토록 깊은 한숨을 내쉬는 걸까요? 오늘은 세종대왕의 빛나는 치세 뒤에 가려진 그의 가족에게 닥친 참혹한 비극의 전말을 파헤치며 권력의 냉혹한 본질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그 안에 숨겨진 인간적인 드라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이야기는 조선의 네 번째 왕, 세종대왕의 말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룬 성군이었지만 세종의 마음 한편에는 늘 근심과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죠. 병약한 몸으로 세상을 떠난 세자 문종,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될 어린 손자, 홍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세자였던 문종은 지혜롭고 학식이 깊었지만 안타깝게도 건강이 좋지 못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병상에 누워서도 어린 손자 홍희, 즉 훗날의 단종을 걱정하는 마음을 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병약한 아들과 너무나도 어린 손자, 이 두 사람의 안위는 노쇠한 왕에게 크나큰 짐이었을 겁니다. 혹시라도 어린 손자가 왕위에 오르면 그 어린 왕을 둘러싸고 어떤 피바람이 불어닥칠지 세종대왕은 이미 불길한 예감이라도 했던 걸까요? 결국 세종대왕은 눈을 감고 그의 뒤를 이어 문종이 왕위에 오르지만 그의 병세는 깊어만 갔습니다. 문종은 자신의 짧은 생을 직감하고 어린 아들 단종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려 했었죠. 그는 당대 최고의 충신이자 능력 있는 신료들을 불러 어린 단종을 보필하고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어달라 간곡히 부탁합니다. 특히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에게는 어린 왕의 손을 잡고 내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유언을 남기며 단종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죠. 마치 촛불처럼 위태로운 생명력을 가진 왕이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아들의 앞날을 밝히려 했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문종 역시 제2년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12살의 어린 나이, 아직은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얼굴을 한 단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어쩌면 그는 왕좌의 무게가 무엇인지, 그를 둘러싼 궁궐의 그림자가 얼마나 깊을지 미처 헤아리지 못했을 겁니다. 왕좌에 앉은 어린 단종의 눈빛은 불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대신들 사이에서 이 거대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져야 하는 어린 왕의 어깨는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텅 빈 듯 넓은 대전에서 어린 왕의 모습은 그저 위태롭기만 했습니다. 문종의 간곡한 부탁을 받은 황보인과 김종서는 어린 단종을 보필하며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들은 어린 왕의 손과 발이 되어주며 흐트러진 민심을 다잡고 나라의 기틀을 굳건히 하려 했었죠. 하지만 궁궐 안팎으로는 이미 다른 야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단종의 숙부이자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었죠. 그는 왕실의 가장 강력한 종친으로서 뛰어난 무예와 카리스마를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카를 위하는 듯 보였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왕위에 대한 숨길 수 없는 욕망이 번뜩이고 있었죠. 수양대군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명회, 권람과 같은 책사들을 옆에 두고 자신의 야심을 실현할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나갔습니다. 궁궐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권력 다툼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어린 단종은 그런 어른들의 복잡한 속내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저 충신들의 보필 아래 나라의 안녕을 빌고 백성들의 평안을 기원할 뿐이었죠. 하지만 그의 순수한 바람과는 달리 조선의 역사는 피할 수 없는 경랑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권을 향한 숙부의 칼날은 점점 더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고 어린 왕의 운명은 마치 폭풍 전야의 작은 돛담배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죠. 이 모든 비극의 서막은 그렇게 조용하고도 맹렬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조선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지만 역사의 경랑은 멈추지 않고 더욱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했죠.
세종대왕이 남긴 강력한 왕권은 이제 너무나 어린 단종에게는 버거운 짐이었고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인 대비마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황이었으니 어린 왕은 마치 거친 파도 한가운데 홀로 선 작은 배와 다름없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좌의정 김종서와 영의정 황보인 같은 충신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오히려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비칠 수 있는 원로 대신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었죠. 그들의 충정은 진심이었지만 왕의 외척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이 국정을 주도하는 모습은 다른 왕실 종친들의 시기와 견제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했습니다. 특히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 훗날 세조가 되는 이유는 남다른 지략과 강한 추진력, 그리고 무엇보다 왕위에 대한 뜨거운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잠재력을 알아주는 이들을 은밀히 규합하며 어린 조카를 보필하는 충신들을 제거하고 스스로 권력을 장악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죠. 마치 고요한 호수 아래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움직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수양대군은 먼저 자신의 주변의 권력에 굶주린 신하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명회, 권람, 홍윤성 같은 인물들이 그의 책사로 활약하며 충신들을 제거하고 왕권을 빼앗을 치밀한 계획을 세웠죠. 그들은 김종서와 황보인을 비롯한 충신들을 어린 왕을 조종하려는 역적으로 몰아세우며 여론을 움직였고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잡으려는 교활한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선의 역사를 뒤흔들 피바람이 불어닥치는 날이 찾아오고 말았죠. 바로 1453년 계유년의 겨울이었습니다. 음력 10월 10일 밤 궁궐은 갑작스러운 비명과 함께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수양대군이 이끄는 군사들이 궁궐을 장악하고 김종서의 집을 급습하여 그를 무참히 살해한 것이죠. 김종서는 오랜 세월 조선의 북방을 지키며 북방의 호랑이로 불리던 강직한 인물이었지만 갑작스러운 기습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수양대군이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왕권을 향해 직진하겠다는 명백한 선전포고와도 같았죠. 그날 밤 피냄새가 진동하는 궁궐 안팎에서는 수많은 충신들이 칼날 아래 쓰러져 갔습니다. 황보인을 비롯한 여러 대신들 역시 차례로 제거되었고 수양대군은 마치 거미줄에 걸린 먹이를 사냥하듯 신속하고 잔인하게 반대 세력을 숙청해 나갔습니다. 궁궐 내 병사들은 어둠 속에서 번개처럼 움직였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단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그저 눈앞에서 펼쳐지는 참혹한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어린 왕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권력의 지형은 완전히 뒤바뀌었고 조선의 심장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은 정난 공신들을 앞세워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는 어린 단종을 압박하여 결국 왕위에서 물러나게 만들었죠. 어린 왕이 자신의 숙부에게 왕의 자리를 내어주고 상황으로 물러나는 모습은 참으로 쓸쓸하고 비극적인 장면이었을 겁니다. 왕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단종은 마치 껍데기만 남은 빈 껍질처럼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쓸쓸히 궁궐 한편으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그의 나이 고작 16살이었죠. 왕좌를 차지한 수양대군은 이제 세조가 되어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단종은 상황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유폐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왕의 혈통이었으나 왕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단종의 절대적인 무력감은 권력의 잔혹한 얼굴과 극명하게 대비되며 역사의 비극으로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단종의 비극은 여기서 끝났을까요? 그의 운명은 어떤 결말을 향해 흘러갔을까요? 이 잔혹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단종의 비극은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력감은 권력의 가장 차갑고 잔혹한 얼굴과 마주하며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을 뿐이죠. 세종대왕의 마지막 염원이었던 어린 왕의 평안은 숙부인 수양대군, 훗날 세조가 되는 그의 소나기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1453년 음력 10월 10일 밤 조선의 심장부인 궁궐은 일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고요하던 밤에 장막을 찍고 무장한 병사들이 궁궐 곳곳을 장악하기 시작한 것이죠.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칼날은 오직 권력을 향한 맹목적인 욕망만을 드러내는 듯했습니다.
수양대군은 한명회, 권람 등 책사들과 함께 치밀하게 계획한 대로 김종서와 황보인 등 단종의 충신들을 영모로 몰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피로 물들었고 어린 단종을 지키려던 수많은 인물들이 차가운 칼날 아래 쓰러져 갔습니다. 궁궐 안팎은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찼고 어린 단종은 이 모든 상황을 그저 망연자실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새 이어진 숙청의 피바람은 다음날 아침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이미 조선의 정세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던 것이죠. 피바람이 거치고 전국은 수양대군의 소나기에 완벽하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단종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1455년 즉위 3년 만에 단종은 결국 왕위에서 물러나 상왕이 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17살 어린 나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을까요? 왕의 옷을 벗고 권력의 상징인 골룡포 대신 평범한 옷을 입은 그의 모습은 한때 조선의 최고 권력자였던 존재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쓸쓸하고 예소했을 겁니다. 궁궐의 화려함 속에서도 그는 이제 한낱 유폐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어린 왕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비단 왕이 찬탈의 비극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변을 지키던 충신들이 하나둘 사라져가고 믿었던 숙부가 칼을 겨누는 상황 속에서 그는 홀로 남겨진 듯한 깊은 고독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의 잔혹한 집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황으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단종의 존재는 여전히 수양대군에게는 불안 요소였던 것이죠. 결국 단종은 1457년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한양에서 영월까지 머나먼 유배길은 어린 상황에게는 고난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굽이굽이 산길을 따라 강물 소리만이 흐르는 적막한 청령포에 도착했을 때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지형, 마치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세상과 단절된 채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단종은 비참할 정도로 고독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왕으로서 누리던 모든 영광은 사라지고 오직 차가운 강물과 첩첩산중만이 그의 유일한 벗이었을 겁니다. 맑은 강물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해 10월 단종의 운명을 결정지을 잔혹한 명령이 내려지고 맙니다. 수양대군은 단종에게 사약을 내렸고 어린 왕은 영월 청령포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21살, 채 피어나지도 못한 젊은 나이에 말이죠. 그의 죽음은 단순한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권력의 잔혹한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되었습니다. 단종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할 때 그를 지키려 했던 수많은 충신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등 이른바 사육신은 단종 보기를 꾀하다 발각되어 비참하게 처형당했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불의에 굴하지 않고 오직 단종에 대한 충절을 굳건히 지켰죠. 또한 김시습, 원호, 임행전 등 생육신은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평생 은둔하며 단종에 대한 의리를 잊지 않고 지켰습니다. 이들의 굳건한 충절은 권력의 폭풍 속에서도 인간의 도리와 신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기감이 아닐까요? 단종의 비극은 단순한 조선 왕조의 잔혹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력의 본질이 무엇인지,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충절과 역사의 정의란 과연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소중한 기록입니다. 어린 왕의 무력한 죽음과 그를 둘러싼 충신들의 희생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성찰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역사는 승자의 기록만으로 온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성찰해야 할까요? 단종의 비극적인 운명과 그를 지키려 했던 충신들의 굳건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한 깊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권력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며 인간의 욕망은 대체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충절과 역사의 정의는 어떤 모습으로 빛날 수 있을지 끊임없이 묻게 되죠. 이 모든 질문의 중심에는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쓸쓸히 사라져간 비운의 왕, 단종의 이야기가 처연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선 회차에서 우리는 단종을 지키려 했던 많은 이들의 희생을 보았지만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운명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황의 자리마저 강제로 빼앗기고 마침내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로 유배되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삼면이 굽이치는 강물로 둘러싸여 육지와 단절되고 나머지 한쪽은 험준한 산줄기가 가로막고 있는 그곳에서 단종은 세상과 완전히 고립된 채 한없이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죠. 겹겹이 쌓인 유배의 그림자 속에서 어린 왕은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과 한숨으로 지새웠을까요? 차가운 강바람과 적막만이 가득한 청령포의 풍경은 그의 무력하고 고독한 심정을 그대로 대변하는 듯 애잔한 울림을 전합니다. 하지만 권력의 잔혹한 칼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 왕위를 찬탈한 수양대군, 즉 세조의 자리는 늘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언제든 단종 복위 운동의 불씨가 다시 타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은 세조의 마음을 끊임없이 옥죄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단종은 유배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비극적인 명령을 받게 됩니다. 어린 왕에게는 그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었죠. 왕의 혈통으로 태어났으나 왕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절대적인 무력감, 그것이 단종의 숙명이었을 겁니다. 그를 짓밟고 일어선 권력의 차가운 얼굴 앞에서 단종은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스러운 절망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비극적인 단종의 죽음은 단순한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조선 왕조의 잔혹한 권력 투쟁사를 상징하는 영원한 역사적 사건으로 각인되었습니다. 단종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은 성삼문, 박팽령 같은 사육신과 관직을 버리고 평생 은둔했던 김시습, 원호 같은 생육신들의 굳건한 충절은 권력의 폭압 앞에서도 인간의 도리와 신념을 지키려 했던 숭고한 정신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일깨워줍니다. 그들의 희생은 오늘날까지도 역사의 페이지에 굵직한 흔적을 남기며 잊히지 않는 교훈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단종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성찰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속성과 인간의 욕망이 빚어내는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성찰해야 할까요? 역사는 흔히 승자의 기록이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침묵하는 자들의 비극 속에서 더 깊고 진실된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법이죠. 단종의 이야기는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이 비극적인 역사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단종의 죽음 이후 조선은 과연 안정되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왕위를 찬탈한 세조가 열어젖힌 새로운 시대의 명암과 그가 남긴 유산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